이번 시간은 확률의 계산 시간입니다. 확률은 경우의 수를 이용하여 계산합니다. 전체 경우의 수를 분모해 놓고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를 분자해 놓아 그 값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일어나는 경우는 분모와 분자가 같게 되어 확률이 1이 나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전체 경우의 수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 빼고 나머지 경우의 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P일 때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1에서 P를 빼서 구합니다. 예를 들어 내일 B가 올 확률이 10분의 3이면 내일 B가 오지 않을 확률은 1에서 10분의 3을 빼서 10분의 7입니다. 상황에 따라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직접 계산하기 복잡한 경우에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구하여 1에서 빼는 것이 편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의 해결이 어려울 때 반대로 생각하는 역발상의 방법입니다. 1부터 20까지 자연수가 각각 적힌 20장의 카드 중에서 한 장을 뽑을 때 그 카드에 적힌 수가 4의 배수가 아닐 확률을 구하라고 한다면 4의 배수가 아닌 경우를 찾는 것보다 4의 배수인 경우를 찾아 전체에서 빼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4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는 4, 8, 12, 16, 20의 5가지이므로 확률은 20분의 5 약분하면 4분의 1이 됩니다. 4의 배수가 아닌 확률을 구해야 하므로 1에서 4분의 1을 빼면 그 확률은 4분의 3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문제에 적어도, 최소한, 무엇 안을, 무엇 못할 이라는 말이 있으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이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참고로 어떤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 사건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Q라고 한다면 P와 Q를 더했을 때 1이 되는 관계가 있습니다. 어떤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Q라 하면 사건 A 또는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은 두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더해서 P 플러스 Q가 됩니다.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지 않을 때 경우의 수의 합을 구했던 것처럼 확률을 구할 때도 두 확률을 더합니다. 참고로 경우의 수를 모두 구해서 확률을 구하는 것과 확률의 덧셈을 이용하여 확률을 계산하는 것은 그 결과가 같습니다. 확률을 구하는 원리가 일어나는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분수의 덧셈 계산에서 분모가 같을 때 분자끼리 그대로 더하는 것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개의 주사위를 던질 때 2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2, 4 이상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3인데 2 이하 또는 4 이상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2와 6분의 3을 더해서 6분의 5가 됩니다. 경우의 수를 모두 구해서 보면 2 이하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2, 4 이상의 눈이 나오는 경우의 수는 3이 되므로 경우의 수를 그대로 더하면 5가 됩니다. 그럼 전체 경우의 수 6분의 해당 사건의 경우의 수 5를 하면 확률이 6분의 5가 나오고 그 결과는 동일합니다. 참고로 확률의 덧셈을 계산할 때는 각 사건의 확률을 약분하지 않고 그대로 두는 것이 계산하기 더 편리합니다. 일반적으로 문제에 또는 이거나와 같은 5월을 의미하는 표현이 있으면 확률의 덧셈을 이용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떤 두 사건 A와 B가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 상태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을 P,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을 Q라 한다면 두 사건 A와 B가 동시에 일어날 확률은 두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곱해서 P 곱하기 Q가 됩니다. 서로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은 사건 A가 일어나도
사건 B의 조건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것이고,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은 사건이 시간상으로 함께 일어난다는 것이 아니라 사건 A가 일어나는 각 경우마다 사건 B가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동전 한 개와 주사위 한 개를 동시에 던진다면 동전이 어떤 면이 나오든 주사위의 눈의 수가 몇이 나오는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동전이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 되고 주사위의 홀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6분의 3, 그러니까 2분의 1과 같습니다. 동전은 앞면이 나오고 주사위는 홀수의 눈이 나올 확률은 두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곱해서 4분의 1이 됩니다. 이것도 경우의 수를 모두 구하고 확률을 구해본다면 동전 한 개와 주사위 한 개를 던질 때 나오는 모든 경우의 수는 2 곱하기 6을 해서 12가 됩니다. 동전은 앞면이 나오면서 주사위는 홀수의 눈이 나오는 경우는 앞 1, 앞 3, 앞 5, 세 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확률은 12분의 3이 되는데 약분하면 4분의 1이 되어 그 결과는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제에 동시에 그리고 무엇무엇과 무엇무엇 하고 나서와 같은 AND를 의미하는 표현이 있으면 확률의 곱셈을 이용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은 연속하여 꺼내는 경우의 확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머니나 상자에서 무언가를 연속해서 꺼내는데 처음에 하나 꺼낸 것을 다시 넣었다가 잘 섞은 뒤에 하나를 또 꺼내는 경우가 있고 처음에 꺼낸 것을 다시 넣지 않고 다음 것을 꺼내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각각의 경우 확률을 구하는 데 있어서 사건의 조건에 차이가 있게 됩니다. 꺼낸 것을 다시 넣고 뽑는 경우에는 처음에 꺼낼 때와 나중에 꺼낼 때의 조건이 같습니다. 두 번째 꺼낼 때 처음에 꺼낸 것을 다시 꺼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 일어난 사건이 나중에 일어나는 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처음이나 나중에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같습니다. 꺼낸 것을 다시 넣지 않고 뽑는 경우에는 처음에 꺼낼 때와 나중에 꺼낼 때의 조건이 다릅니다. 처음에 꺼낸 것을 다시 꺼내는 상황은 생기지 않습니다. 전체 양도 달라지고 해당 사건의 경우도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 일어난 사건이 나중에 일어나는 사건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처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과 나중에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다릅니다. 예를 들어 검은 공 2개와 흰 공 4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연속하여 2개의 공을 꺼낼 때 2개 모두 흰 공일 확률을 구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흰 공을 꺼낼 확률은 전체 공 6개에서 흰 공이 나오는 경우가 4개이므로 6분의 4가 됩니다. 만약 꺼낸 공을 다시 넣는다면 두 번째 꺼낼 때도 조건이 달라지지 않으므로 흰 공이 나올 확률은 6분의 4가 되고 처음에 흰 공이 나오면서 동시에 두 번째 흰 공이 나와야 하므로 확률을 곱하면 9분의 4가 됩니다. 만약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는다면 두 번째 꺼낼 때는 조건이 달라지게 되는데 첫 번째에 6분의 4의 확률로 흰 공을 꺼냈으므로 전체 공은 5개, 흰 공은 3개 남아있게 됩니다. 두 번째에 흰 공을 꺼낸 확률은 5분의 3이 되고 두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니 곱하면 결과가 5분의 2가 됩니다. 참고로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꺼낸 것을 다시 넣고 꺼내는 것을 복원 추출, 다시 넣지 않고 꺼내는 것을 비복원 추출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제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19번입니다. A, B, C, D 4명이 한 줄로 설 때 A와 B가 서로 이웃하지 않을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률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체 경우의 수를 구해야 합니다. 4명을 한 줄로 세우는 경우의 수는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을 하게 되면 24가 됩니다. A와 B가 서로 이웃하지 않을 확률을 구하라고 했는데 이웃하는 경우를 구해서 전체에서 빼는 게 더 편리하겠죠? 자,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봅시다.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구할 때는 A와 B를 한 사람처럼 묶어서 배치하면 되니까 세 사람을 배치하는 경우 3 곱하기 2 곱하기 1에다가
A와 B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 2를 추가로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12가 되겠죠. A와 B가 서로 이웃할 확률은 24분의 12, 그러니까 2분의 1이 됩니다. A와 B가 이웃하지 않을 확률은 1에서 2분의 1을 빼면 되겠죠? 그럼 결과가 2분의 1이 나옵니다. 따라서 19번 문제의 정답은 2분의 1입니다. 다음 20번입니다. 3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질 때 적어도 한 개는 뒷면이 나올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한 개가 뒷면이 나온다는 것은 뒷면이 1개 나오는 경우, 뒷면이 2개 나오는 경우, 뒷면이 3개 나오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전부 앞면이 나오는 경우를 구해서 전체에서 빼는 게 더 편리하겠습니다. 1개의 동전을 던질 때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이 됩니다. 3개 모두 앞면이 나오려면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2분의 1을 3번 곱하면 되겠죠? 그럼 결과가 8분의 1이 됩니다. 8분의 1은 3개 모두 앞면이 나올 확률인데 적어도 한 개가 뒷면이 나오려고 한다면은 전체 1에서 8분의 1을 빼면 되겠습니다. 결과는 8분의 7이 나오겠죠? 따라서 20번 문제의 정답은 8분의 7입니다. 다음 21번입니다. 1에서 100까지의 숫자가 각각 적힌 100장의 카드에서 임의로 한 장을 뽑을 때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뽑힐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1부터 100까지 숫자에서 3의 배수는 3, 6, 9 이런 식으로 나가서 99까지 되므로 총 33가지가 있겠죠? 그럼 3의 배수가 뽑힐 확률은 100분의 33이 됩니다. 4의 배수가 뽑히는 경우는 4, 8, 12부터 해서 100까지 이렇게 있는데 4의 배수는 총 25가지가 있겠죠? 4의 배수가 뽑힐 확률은 100분의 25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3의 배수와 4의 배수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수가 있죠? 3과 4의 공배수인 12의 배수는 3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와 4의 배수가 나오는 경우에 중복이 됩니다. 12의 배수의 경우를 생각해 본다면은 12, 24, 36 이런 식으로 해서 96까지 되는데 12에 8을 곱하면 96이 되므로 8가지가 존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12의 배수가 나올 확률은 100분의 8이 됩니다. 문제에서 3의 배수 또는 4의 배수가 적힌 카드가 뽑힐 확률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확률의 덧셈을 이용하면 되는데 중복되는 것을 빼주면 되겠죠? 자, 확률을 구해본다면 100분의 33에 100분의 25를 더한 다음에 100분의 8을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100분의 33 더하기 25는 58이 되고 8을 빼면은 50이 됩니다. 약분하면은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1번 문제의 정답은 2분의 1입니다. 다음 22번입니다. 영식이와 미란이가 일요일에 함께 야구장에 가기로 하였다고 합니다. 영식이와 미란이가 일요일에 야구장에 가지 못할 확률이 각각 5분의 1, 3분의 1일 때 두 사람이 야구장에서 만날 확률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야구장에서 만나려면은 두 사람 모두 야구장에 가야겠죠. 영식이가 야구장에 가지 못할 확률이 5분의 1이기 때문에 야구장에 갈 확률은 1에서 5분의 1을 빼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미란이가 야구장에 가지 못할 확률은 3분의 1인데 갈 확률은 1에서 3분의 1을 빼서 구하면 되겠죠. 두 사람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확률을 곱해주면 5분의 4 곱하기 3분의 2를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15분의 8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2번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23번입니다. 두 농구 선수 A, B의 자유투 성공률은 각각 6분의 5, 4분의 3이라고 합니다. A, B가 한 번씩 자유투를 던질 때 적어도 한 명은 성공할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란 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적어도 한 명이 성공할 확률을 구하려면 1에서 2명 모두 실패할 확률을 빼면 되겠죠? 식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1에서
두 명 모두 실패할 확률을 빼려면은 농구 선수 A는 성공률이 6분의 5이기 때문에 실패할 확률은 1에서 6분의 5를 빼서 구합니다. 농구 선수 B는 성공률이 4분의 3인데 실패할 확률은 1에서 4분의 3을 빼서 구합니다. 이렇게 곱하게 되면은 두 선수가 모두 실패할 확률이 나오게 되고 이것을 1에서 빼면은 적어도 한 명이 성공할 확률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계산을 해볼까요? 1-6분의 1 곱하기 4분의 1 1-24분의 1이 되기 때문에 결과는 24분의 23이 됩니다. 따라서 23번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24번입니다. 어느 지역은 비가 오면 그 다음날 비가 올 확률이 3분의 2, 비가 오지 않으면 그 다음날 비가 올 확률이 4분의 1이라고 합니다. 이 지역에서 월요일에 비가 오지 않았을 때 수요일에 비가 올 확률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의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요일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이 있을 것이고 월요일에는 비가 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화요일에는 비가 올 수도 있고 비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요일에는 비가 온 상태에서 비가 오거나 오지 않거나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화요일에 비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비가 오거나 오지 않거나 두 가지가 존재하겠죠. 월요일에 비가 오지 않았으므로 그 다음날 비가 올 확률은 4분의 1이 되고 비가 오지 않을 확률은 4분의 3이 됩니다. 비가 온 상태에서 그 다음날 비가 올 확률은 3분의 2가 되고 비가 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 다음날 비가 올 확률은 4분의 1이 됩니다. 수요일에 비가 올 확률만 생각해 본다면은 4분의 1 곱하기 3분의 2를 한 것에서 4분의 3 곱하기 4분의 1을 한 것을 더하면 되겠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6분의 1 더하기 16분의 3이 나옵니다. 통분하면은 48분의 8 더하기 3, 3은 9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48분의 17이 됩니다. 따라서 24번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25번입니다. 20개의 제비 중 당첨 제비가 6개 들어있다고 합니다. 두준이가 제비 1개를 뽑아 확인하고 다시 넣은 다음 현아가 1개를 뽑을 때 두준이가 당첨되고 현아가 당첨되지 않을 확률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두준이가 당첨 제비를 뽑을 확률은 전체 20개 중에 해당 사건 6개, 10분의 3이 되겠습니다. 제비를 뽑아 확인하고 다시 넣었으므로 현아가 뽑을 때도 그 조건은 변하지 않았죠. 현아가 당첨되지 않을 확률을 구해보겠습니다. 당첨되지 않을 확률은 1에서 당첨될 확률을 빼면 되므로 10분의 7이 되겠습니다. 두준이가 당첨이 되면서 동시에 현아가 당첨이 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10분의 3과 10분의 7 두 확률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100분의 21이 나오겠습니다. 따라서 25번 문제의 정답은 3번입니다. 다음 26번입니다. 주머니 속에 흰 공이 4개, 검은 공이 6개 들어있다고 합니다. 공을 1개씩 연속해서 2번 꺼낼 때 처음은 흰 공, 두 번째는 검은 공일 확률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꺼낸 공은 다시 넣지 않는다고 써있죠. 자, 첫 번째 흰 공이 나올 확률은 전체 경우의 수 10분의 해당 사건 경우의 수 4가 됩니다. 두 번째는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을 구해야 되는데 전체 경우의 수는 9로 바뀌어 있고 검은 공은 6개 남아있기 때문에 9분의 6을 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흰 공이 나오면서 두 번째는 검은 공이 나와야 하므로 두 사건의 확률을 곱하면 되겠죠. 약분하면은 2, 3은 6, 2, 5, 10, 3 약분하면은 15분의 4가 나오겠습니다. 따라서 26번 문제의 정답은 5번입니다. 다음 27번입니다. A와 B가 동전을 던져 앞면이 먼저 나오면 이기는 게임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A가 먼저 던질 때 A가 두 번째 시도에서 이길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A가 먼저 동전을 던지고 두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던져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B, 그 다음에는 A, 그 다음에는 B 이런 식으로 동전 던지기를 반복해야 되는데 A가 두 번째 경우에서 승리를 거둬야만 하겠죠. A가 두 번째 시도를 할 수 있으려면은 앞에서 전부 뒷면과 뒷면이 나온 다음에 그 다음 A의 차례 때 앞면이 나오는 경우가 돼야겠죠. 동전은 앞면이 나올 확률과 뒷면이 나올 확률이 2분의 1로 같기 때문에 뒷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과 그 다음 뒷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 그 다음 앞면이 나올 확률 2분의 1을 차례로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계산 결과는 8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27번 문제의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28번입니다. 10발을 쏘아 평균 6발을 명중시키는 사수가 2발을 쏘았을 때 한 발만 명중시킬 확률을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수의 평균 명중률은 10발 중에 6발이므로 5분의 3이라고 할 수 있겠죠. 2발을 쐈으니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라고 써보겠습니다. 한 발만 명중시키려면 첫 번째에 맞추고 두 번째에 못 맞추거나 첫 번째에 못 맞추고 두 번째에 맞춰야겠죠. 첫 번째에 맞출 확률은 5분의 3, 두 번째에 못 맞출 확률은 1에서 5분의 3을 빼서 5분의 2가 됩니다. 첫 번째 못 맞출 확률은 1에서 5분의 3을 빼면 5분의 2, 두 번째에 맞출 확률은 5분의 3이 되니까 이렇게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 결과는 25분의 6, 여기도 25분의 6이 나옵니다. 두 경우를 더해주면 되므로 25분의 6 더하기 25분의 6은 25분의 1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28번 문제의 정답은 4번입니다. 다음 29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정사각형을 16등분하는 관역에 화살을 2번 쏠 때 적어도 한 번은 보라색에 꽂힐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체 16칸 중에서 보라색 칸은 6칸이 있으므로 보라색에 꽂힐 확률은 16분의 6이 되겠죠? 약분하면 8분의 3이 됩니다. 적어도 한 번은 보라색에 꽂힐 확률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모두 꽂히지 않을 확률을 구해서 1에서 빼주면 되겠죠? 자, 첫 번째 시도에서 보라색에 꽂히지 않으려면은 1-8분의 3을 하면 되고 두 번째 시도 역시 보라색에 꽂히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1-8분의 3으로 계산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럼 8분의 5 곱하기 8분의 5가 됩니다. 계산하면 64분의 25가 되겠죠? 64분의 25는 한 번도 보라색에 꽂히지 않을 확률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 번 보라색에 꽂힐 확률은 1에서 64분의 25를 빼서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계산 결과는 64분의 39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29번 문제의 정답은 64분의 39가 되겠습니다. 다음 30번입니다. 다음은 어느 중학교 2학년 배구대회의 대진표라고 합니다. 5반이 각각의 경기에서 이길 확률은 3분의 2일 때 5반이 우승할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5반이 우승하려면은 먼저 6반하고 해서 이겨야 되고 그 다음에 준결승에 올라가서 이기고 결승까지 올라가서 이겨야지만 우승을 할 수 있겠죠. 그럼 3번의 경기에서 모두 이겨야 되기 때문에 5반이 우승하려면은 첫 번째 경기에서 이길 확률 3분의 2에다가 두 번째도 3분의 2의 확률로 이겨야 하고 세 번째도 3분의 2의 확률로 이겨야만 합니다. 그래서 확률을 구해본다면은 3을 3번 곱하면 27, 2를 3번 곱하면 8, 그래서 27분의 8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30번 문제의 정답은 27분의 8입니다.